예건입니다. 제 박스 이펙터 박스를 들고 왔어요.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몇 개 뺀다고 뺐는데도 꽉 차 보이죠? 제 얼굴보다는 이제 이펙터 박스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색하네요. 아이고, 오늘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에서 이제 줄이 잭이 아웃 해서 이제 요 녹색 요 녀석 안으로 들어왔죠. 인풋이라고 써 있는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케이블이 좀 특이하죠. 조지엘스 케이블이라는 거예요. 조지엘스라는 회사의 케이블인데 납땜이 필요 없이 그 소켓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뭐 소리가 손실되는 걸 많이 막아주고요. 직접 이펙터에 이렇게 배선용으로 써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가격대는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차 찾아보시면 또 아실 테니까. 중요한 거는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튜브 스크리머라고 하는 약자로 TS예요. 튜브 스크리머. TS9이라는 아이바네즈의 부스터 제품인데요. 먼저 생톤, 내추럴 톤 앰프로 들어보시고 네, 요정도. 이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디스토션처럼 막 굉장히 뭐 강력한 사운드는 안 나고요. 솔로로 들어보시면 네, 살짝 부스트된 느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생톤, 내추럴 톤보다 소리가 살짝 두꺼워진 느낌? 따뜻해지고요. 소리가 더 따뜻해지고 두꺼워지고. 자, 이거 노브를 보시면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볼륨이에요. 볼륨 노브. 그리고 톤이라고 되어 있는 거. 톤을 올릴수록 하이음이 강해져요. 톤이라고 써 있는 노브는요. 어떤 이펙터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줄이면 베이스음이 강해지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크게 차이는 느끼실려나 모르겠네요. 이펙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마이킹으로 소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공연하는 그 소리 그대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건데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곡이 많이 없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껐을 때 따뜻해졌죠. 볼륨 레벨 올리면 볼륨이 커지고요. 톤 얘기하다 넘어왔죠. 좀 하이가 세진 느낌인데 아예 끄고 쳐볼까요? 좀 답답하죠? 이거를 최대로 올리면 조금 더 하이가 세지고 입자가 좀 날카로워졌다고 할까요? 네, 이 정도 놓고 저는 쓴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나 디스토션이나 뭐 게인이나 뭐 역할이 비슷해요. 그냥 쉽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앰프에 붙어있던 게인처럼 이걸 많이 올리면 징징징징 더 강력한 백킹 소리가 날까요? 안 그렇죠. 생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네. 말 그대로 생톤의 그 약한 소리, 얇은 소리를 부스트 해주는 느낌으로 써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걸로 생톤으로 연주하다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뭐 오브리라고 하죠. 가요에서 흔히 오브리. 볼륨을 지금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지금 자세가 안 좋아갖고 그쵸? 크게 효과를 못 보는데 소리가 너무 약해서요. 그냥 이걸로 치면
보니까 볼륨 주법이 엉망진창이네요. 그래서 가요에서는 딜레이를 살짝 걸어서 훨씬 다른 악기들이랑 밴드 사운드에서 오브리 노래 중간중간에 멜로디를 집어넣을 때 소리가 안 묻히고 튀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클린톤, 생톤, 내추럴톤 같은 말이에요. 그 소리를 부스트해주는 역할도 쓰이고. 자, 그 다음 이펙터를 볼까요? 네, 명기죠. 유명한 이펙터예요. 존 스코필드라는 기타리스트, 퓨전 재즈 계열의 그분이 많이 쓴 걸로 알려졌는데, 자, 누르면 이것도 똑같죠. 노브 보시면 볼륨, 어떤 건 레벨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요. 역할은 같아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토션, 어떤 거는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고 어떤 거는 디스토션, 어떤 거는 게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제 거마다 다 그게 있어서 하나씩 보시면 될 텐데, 아이고 침쳤네요. 죄송합니다. 바뀐 거는 필터예요. 얘는 톤이랑은 반대로, 아까 튜브 스크리머의 톤이랑은 반대로 줄이면 날카로워요. 보세요, 소리. 그리고 아까 드라이브 개념보다 이제 디스토션 사운드 더 이제 좀 백킹이 강력해졌죠. 네, 딜레이 빼고요. 그럼 얘를 많이 올릴수록 이제 필터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답답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반대죠. 저 톤이랑, 톤은 올릴수록 더 명확하고 하이가 더 살아난 느낌이었는데 필터 개념은 반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톤으로 맞춰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렛이라는 거가 디스토션이구나 해서 이거를 최대한 올려서 이렇게는 보통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디스토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죠. 그 메탈이나 락 전문으로 백킹 하실 분들은 렛을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팝이나 발라드 세션 같은 경우 공연을 해야 되고 라이브 세션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CCM 음악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펙터 설명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또 쪼개지겠지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부스터랑 같이 걸어볼까요? 이제 부스터가 나는데 그 앞에서 튜브 스크리머의 불을 들어오게 하면 지금 요 렛에 걸려있는 이 소리 디스토션의 약한 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바꿔줘요. 잡음도 깨졌죠? 잡음도 세졌지만 그리고 솔로 할 때도 강력하죠. 얘가 없이 솔로를 하면 이 상태에서 얘를 밟으면 제가 이제 솔로 할 때 즐겨 쓰는 조합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 개의 개인량을 50 이상, 12시 방향 이상으로 넘기면 공연할 때 하울링 나요. 이게 이제 피드백 생겨갖고 이렇게 앰프랑 붙어있거나 출력이 세면 잡음도 같이 커질 뿐더러 작은 소리에 하울링 하면서 소리가 커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 50 안쪽으로 12시에서 11시 사이 정도로 놓고 조합을 해서 씁니다. 그쵸? 그래도 디스토션 양이 조금 부족하고 음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쓰는 게 이제 제가 요 이펙터를 쓰는데, 이거는 바꾼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번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조세트리아니 모델이에요. 보시면 얘도 뭐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게인, 드라이브 양, 디스토션 양을 조절하는 톤. 이렇게 일로 갈수록 하이가 세지겠죠? 그죠? 잘 잡히고 있네요. 그리고 볼륨. 자, 그랬을 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딜레이 빼고요. 이거 치면 그 렛의 소리랑은 좀 다르죠, 느낌이.
연주해서 바로 들어보실까요? 볼륨 좀 얘가 작은 감도 있는데. 네. 이거의 기능은 이제 부스터 페달이 붙어 있어요. 부스터라기보다 이게 좋은 게 지금 개인이 한시 방향에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풀로 건 효과를 그냥 내줘요. 그 부스터라기보다는 개인량을 갑자기 증가시켜 주는 거죠. 노브를 이렇게 중간에 공연하다 돌릴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센 느낌? 개인이 많이 걸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걸어도 같은 소리 나요. 이 상태에서는 출력이 이제 더 먹은 느낌이 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락은 어차피 사운드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이즈 잡음들도 묻히게 되는데, 일반적인 가요나 아니면 CCM 음악, 그런 조금 차분한 음악 계열에서 쓰는 디스토션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하게 개인을 많이 걸고 치진 않고요. 제가 이 세 가지 조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이펙터가 요 빨간 있잖아요. 조세 트리아니 모델 복수에서 나온 게, 뭐 패드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 어떤 느낌으로 사운드가 받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렛이랑도 잘 붙어요. 렛은 아까 전에 제가 디스토션으로 썼지만 부스트로도 쓰면 더 강력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죠. 잡음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네. 솔로도 들어보시면 렛을 빼고 암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나고, 또 얘를 부스트로 걸어주면 또 새로운 조합이 돼요. 입자가 조금 더 큰 느낌. 좀 많이 걸리죠. 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조합 요 3개 설명드리고, 제 조합에서 이제 바로 볼륨 1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볼륨 1에서 나와서 이제 코러스, 그 후에 이제 딜레이가 나와서 또 두 번째 볼륨으로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조합이죠. 볼륨 패드를 보통 하나만 쓰시는데, 멀티 쓰다 보면은 솔로 할 때 톤이 레벨이 많이 묻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볼륨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보시면 비주얼 볼륨이라고 해서 볼륨 양이 1부터 10까지가 보여요. 이 수치가 보이는 게 볼륨 주법 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러스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요. 만약에 잔잔한 음악에서 이제 뭐 신디사이저의 느낌을 내주는 그죠? 네, 지금 왼발로 밟아야 되는데 지금 각도가 지금 제 발이 여기 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코러스로 나왔어요. 코러스 소리 들어보실까요? 이거는 원래 소리를 파형을 살짝 뒤에 바로 붙여가지고 한 소리가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 나죠? 네, 이런 신기한 소리를 내주는 기계랍니다. 보면은 같아요.
레벨 값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 이펙터와 이렇게 조합되는 믹스, 보통 믹스라고도 많이 써지는데 그렇게 이제 이거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EQ, 요거는 말 그대로 음색이에요. 아이고 설명을 드리기가 소리 팔이 짧아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앰프 해상도가 좀 퀄리티가 좋은 걸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뭐 이것도 EQ 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레이트 두 번째 따라오는 파형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예요. 이거를 줄이면 완전 그냥 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레이트를 많이 줄수록 네, 이 많이 줄수록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레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뭐라고 하냐면 좀 느리게 따라온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제 말을 정정을 할게요. 이 레이트를 주면 이제 빨리 따라와서 띠용 이렇게 된다면 요걸 줄이면 띠영영영영 이런 소리 개념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음악 장르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 뎁스는 말 그대로 깊이에요. 그 파장을 뭐 얼마만큼 깊게 이펙터를 깊이감 있게 주느냐 보시면 자 코러스가 걸린 게 좀 얕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갈수록 많이 치면 네 코러스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펙터가 걸린 느낌. 볼륨을 줄여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따라오는 그 코러스의 믹스량인지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레벨 값을 올리면 코러스가 먹인 양이 같이 커지고 이 깊이는 또 깊이대로 그러니까 조화를 잘해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칠판에서 제가 웨이브 파형을 그려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기타 강의는 말이 잘 나오는데 이펙터 설명할 때만 되면은 제가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러네요.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조합할 때 어떻게 쓰는 건지 보시고 그 다음 딜레이예요. 말 그대로 따라오죠. 네. 이게 여기서 하는 레벨 값이 지금 아까 이거 모듈레이션 계열, 공간 계열 이 레벨 값이 지금 믹싱할 때 보면은 이펙터 된 소리의 레벨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믹스 개념인 거고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나가는 소리와 요 이펙트 된 두 가지 소리를 합쳐놓은 개념 그 레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펙트 레벨이라고 이거의 약자겠죠. 피드백은 몇 번 따라올 거냐 F100이라고 써있는데 많이 따라올 거냐 그죠? 줄이면 적게 따라올 거냐 그죠? 그 차이고 D타임은 딜레이 타임 이빨 줘볼까요? 이빨 자꾸 일본말을 네 타임 시간을 많이 줄수록 늦게 따라오죠. 지연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걸 조금 주면 빨리 따라오죠 소리가 그죠? 그래서 요즘 믹싱할 때 뭐 추세가 이런 딜레이를 이용해서 리버브 계열보다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 그거는 좀 음향적인 특징이고요. 여기 이제 모드는 그냥 일정 뭐 딜레이 따라오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갭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잡는 건데요. 뭐 거의 그러니까 거의 무슨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홀드라고 하는 건 밟았을 때만 딜레이가 걸려야 되는데 어라? 이게 이펙터들이 다 오래돼서 네, 아무튼 이 기능이 지금 좀 맛이 가는 건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시간을 좀 롱, 스몰
미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적혀 있어요. 50 미터세크, 50 미리세크, 미터세크겠죠? 그리고 200 미리세크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200이라는 수치와 800이라는 수치 안에서 요 두 가지 노브를 어떻게 조합을 시키는지 그거에 따른 얘기가 되겠어요. 저는 이제 800 ms 상태에서 놓고 충분한 딜레이 값을 잡아서 써요. 원래는 곡 안에서도 이런 딜레이 타임들의 딜레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딜레이 박스를 좀 큰 걸 써서 딜레이도 여러 개를 써야 되고, 코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없는 이펙터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쉬워도 그냥 요 정도로 그냥 돈을 쓰고요. 안 되면 멀티 이펙터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딜레이가 나가서 볼륨까지 왔어요. 그죠? 이 볼륨까지 설명을 드리면 얼추 다 끝나겠네요. 보시면 얘는 볼륨을 다 줄여놨는데도 소리가 계속 나죠? 여기 노브 중에 미니멈을 50으로 올려놔서 그래요. 자, 이거를 그냥 미니멈 최소가 0이다 하면은 이렇게 밟았을 때 0에 이렇게 밟으면 최대 소리가 나는데, 얘를 50 정도 놓으면 이렇게 밟아도 50이라는 소리는 난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밟으면 100. 그죠? 이거를 놓으면요 거의 뭐 차이가 없게. 그러면 왜 볼륨 페달 두 개나 쓰세요? 보면은 이제 제가 백킹으로 만약 이걸 쓰다가 딜레이를 걸어서 솔로를 하고 싶은데 지금 부스트가 안 보여가지고 근데 묻혀요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 요 노브를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소리를 확 키울 때 이제 이 소자가 요걸 갖고 또 맥시멈으로 쓰고요. 이 볼륨 페달로도 물론 얘는 이제 레드가 있으니까 볼륨 수치를 갖고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제 라이브하다 중요한 거는 그 깔끔한 연주, 최대한 필요한 소리만 내주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앞에 부스터와 디스토션 계열의 조합도 설명을 드렸고, 이 디스토션 걸려 있는 상태에서 모듈 그 코러스가 걸려도 돼요. 이런 소리도 많이 써요, 솔로 할 때. 혹은 백킹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죠. 너무 많이 먹죠. 저는 이제 볼륨 주법 할 때 발목이 꺾여요. 지금 암이 없어서 더 뭐 극대화 시키지 못했지만 연주를 그런 식으로 쓰이면 좋다라는 거 기본적인 조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볼륨에는 볼륨 페달 두 개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볼륨이 꺼져 있어도 기타 소리가 들어가서 요 튜너기 그 튜너 아웃이 있거든요. 튜너 아웃으로 튜닝을 할 수 있게끔 요런 게 있죠. 튜너기만 한 1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기가 좋기 때문에 공연 중간에라도 튜닝을 할 수 있어요. 볼륨이 밖으로 안 나가지만요. 나가도 얘는 항상 작동을 해요. 근데 안 나가도 튜닝이 작동한다는 거. 그리고 소리를 안 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자, 볼륨 페달, 첫 번째 볼륨 페달이 왜 딜레이랑 모듈 앞에 와 있을까요? 뭐 코러스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딜레이 보세요. 볼륨 주법을 하려고 봤더니 이 볼륨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메인 뒤에 이제 딜레이 뒤에 볼륨이 오면, 마지막으로 앰프에 들어가기 전에 볼륨이 오면, 네, 이걸 켜놓고, 자, 딜레이 소리까지 얘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볼륨 주법 할 때 큰일 납니다. 근데 볼륨으로 얘는 잡아주고요. 앞에 거 세 개를 첫 번째 볼륨이 잡아줘서 그 뒤에 딜레이가 오면요. 잡아도 딜레이는 따라와요. 그죠? 따라오죠? 그죠? 계속 딜레이가 따라오죠. 더 심하게 느껴드리게 해볼까요? 피드백 양을 조절해서 보시면 볼륨 주법을 만약에 하는데 그죠? 줄였을 때 이 잔향이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딜레이 잔향이. 그렇기 때문에 볼륨 딜레이 앞부분에 이 볼륨이 하나가 들어오겠습니다. 발목이 꺾여서 아무튼 이렇게 쓰고요. 이건 솔로 할 때 볼륨을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나를 더 달아봤고요. 지금 와미 페달이 없죠. 와우와 하는 페달도 없고 페달이 몇 개 없는데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 몇 개 더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 케이블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의 왜곡 보세요. 기타에서 이제 이펙터에 딱 들어가면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트루 바이패스, 발음 좀 안 좋지만 트루 바이패스라고 해서 뭐 트루는 사실, 진실, 원래의 소리, 바이패스는 원래의 소리를 그대로 통과시켜준다. 바이패스라는 거 아시죠? 트루 바이패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펙터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펙터들이 다 트루 바이패스라고 하면 어떤 효과냐면 잭이 그냥 앰프로 꽂혀있는 효과가 돼요. 트루 바이패스 기능이 없는 이펙터 중에 회로가 조금 안 좋은 것들, 그리고 특히 와미 페달, 와우와 거리는 이 페달이 회로를 거치면 톤이 깎여요. 톤 깎임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걸지 않은 상태, 얘의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쵸? 그치만 공연 중간중간에 필요하니까 다 묶어는 놨는데 다 들어갈 때마다 얘 회로를 거치고 회로를 또 거치고 그럴 경우에 음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케이블이라는 거에서 먼저 잡아주고, 굳이 뭐 이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뭐 한 2,000원짜리 케이블 그거 쓰셔도 돼요. 저도 그걸로 몇 년 썼거든요. 근데 트루 바이패스가 된다면 이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잭이 통과되는 그 기능으로 이제 개조를 시켜줘요. 낙원상가 가면. 그리고 그렇게 개조해서 와미 페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도 썼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자세한 스펙은 모르겠지만 좀 고가의 꾹꾹이들 같은 경우를 쓰시면 그 회로를 거쳤을 때 소리가 더 좋아지는 거죠. 뭐 어떤 개념이냐면 마이크 프리 아웃보드 같은 개념. 그냥 그 회로를 통과했을 때 소리가 더 기름져지고 더 따뜻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 소리를 더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회로들. 그래서 이 기능들이 지금 트루 바이패스는 아닐 거예요. 딱히 스펙에서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래도 음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펙터들, 그러니까 유독 큰 이펙터가 있어요. 와미 페달, 와우 페달 같은 경우는 그 트루 바이패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안 되면 낙원에 가면 한 2, 3만 원, 지금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개조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원이에요. 전원. 제가 쓰고 있는 이 아답터 말고 아답터 박스를 쓰시면 더 안정적으로 충분한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펙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충분한 전기량이 좋고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가장 좋은 소리는 9V 배터리가 네모난 게 들어가는데 꾹꾹이마다 보통은 그 배터리가 달기 전에 소리가 가장 좋다라는 얘기. 예전에 녹음실에서 녹음 세션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다 꾹꾹이 개념 그런 가지고 마이킹도 많이 해서 쓰셨을 텐데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소리에서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9V, 보통 꾹꾹이들이 9V에 이 넉넉하게 300mA짜리 전 두 개를 써서 이게 그 문어발이라고 하는 요런 5개가 이펙터를 꽂을 수 있는 걸 연결해서 5개를 다 꽂으면요 전기가 딸리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도 써보는데 그럼 충분한 이펙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적어도 한 2개?
3개 정도만 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해갖고 3개, 3개 이렇게. 이 볼륨 페달인데도 넣은 게 이게 레드 때문에 이게 전원이 필요해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전기가 중요한 거구나. 어떤 것들, 이 제품 보시면은 이거는 브라이트 부스트라고 해서 그냥 일반 부스트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나는 제품이라 혹시 몰라서 제가 들고 왔어요. 부스트라 하면 생톤을 얘는 부스터 시켜주는 기능은 좋아요. 근데 튜브 스크리머로 생각하시고 사신 분들이 아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헤드 타입이나 큰 앰프 계열에 걸어주시고 얘는 또 9V에 600mAh의 아답터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에서 얘 때문에 아답터를 하나 더 넣기가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연습할 때 혹은 뭐 한 곡 할 때마다 이렇게 아니면 채널 전환을 해서 쓰거나 더 큰 보드를 가지고 쓰는 제품이라 그만큼 아답터가 몇 볼트에 몇 암페어인가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사람들이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 기능뿐만 아니라 원래 따뜻한 드라이브 소리는 그 헤드 타입 앰프 혹은 프리앰프 부분의 진공관 계열이겠죠. 거길 지나서 파워부의 진공관에서 사실 그 소리가 나온다고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디스토션 소리는 그 헤드 타입의 그 한 200~3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류의 앰프 소리가 정말 좋은 디스토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맹이 앰프나 좀 싼 저가형 앰프에 이런 이펙터들로 이거 좋다고 해서 꼈는데 왜 소리가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아요. 그 어느 정도 그 앰프 퀄리티가 받쳐줘야지 그 명기라고 불리는 거는 제 값을 한다는 것도 명심해 두시고요. 부족한 디스토션 양을 이거 꾹꾹이 하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어폐가 있어요. 원래는 그 볼륨에 일그러지면서 나오고 진공관의 따뜻한 소리 안에서 정말 묵직하고 막 따뜻하고 정말 파워풀한 디스토션 소리가 앰프 헤드 타입이나 이런 데에서 조합해서 내고 거기에 부족한 디스토션 사운드나 이런 것들을 이런 꾹꾹이라는 그런 양념 형식으로 쓰는 거지 이 꾹꾹이 조합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게 원래는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소리가 디스토션이 또 그 앰프라는 데 이제 또 프리앰프를 또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톤이 왜곡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 그대로 이거는 브라이트 부스트예요. 그러니까 튜브 스크리머처럼 이 튜브 스크리머 빼고 여기다 놓고 이걸 쓰면 되겠구나.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공관 이게 암페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리가 이 뒤에 소리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저는 안 쓰는데 얘만 혼자 걸어서 진공관 계열 앰프에다 걸어가지고 딜레이 하나를 샌드 리턴에 모듈 계열 쓰면서 그 부족한 그 앰프에서 나오는 부족한 사운드를 채워주는 데는 굉장히 나름 매력을 갖고 있는 이펙터거든요. 근데 뮬이나 이런 사이트 가보면 저랑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와 봤고요. 그럼 얘기를 얼추 다 끝냈네요. 그쵸? 전원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순서들 중요하구나. 음손실, 트루 바이패스라는 기능을 가진 이펙터들 그리고 그 기능보다 원래 소리를 더 좋게 해주는 회로를 가진 이펙터들도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펙터들은 양념이구나. 원래는 앰프를 이따만한 거 캐빈에 쌓아갖고 그 소리가 정말 좋은 소리인데 거기서 나는 것들을 그냥 양념 형식으로 그리고 부족하게나마 그냥 저도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뭐 작은 집회마다 큰 헤드 타입의 앰프들을 다 일일이 들고 다닐 수가 없고 합주하거나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쉽게나마 이런 디스토션 계열을만 가지고 쓰는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하는 모델들. 이펙터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게시판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카메라를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났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이펙터들의 각 기능적인 요소나 아니면 음향적인 그런 원리들은 게시판이 이제 개편되면요, 그 한 챕터를 한 부분을 나눠서 뭐 디스토션 계열의 원리와 그 종류와 사운드 샘플까지 만들어드리면 좋은데 강의 찍기도 지금 엄청 바쁘죠.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쳐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 또 쭉쭉 준비해야겠죠. 즐거운 한 주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